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풍력발전기 날개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을 발전기로 전달해주는 핵심 장비인 주축을 유성기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에 관해 인공지능과 논의했습니다. 유성기어 본체의 링 아변 방식으로 가공한 구조물을 차륜형 베어링으로 무게를 분담하면 허브와 유성기어 통합하는 현재 풍력업체 방향과 비슷한 흐름일 수 있을까? 네, 질문에서 언급하신 기술적 방향성은 현재 풍력 발전기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일부 대형 제조업체들이 실제로 추구하는 핵심적인 통합 및 경량화 추세와 매우 유사하거나 그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성기어 겉면의 링 아변 가공 구조물을 차륜형 베어링, 슬로잉 베어링으로 활용하여 무게를 분담하고 이를 허브와 유성기어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풍력 터빈의 주요 기술 통합 추세 1. 통합 및 단순화를 통한 경량화, 소형화 풍력 터빈이 대형화될수록 특히 해상 풍력, 중량 절감과 부품 수 감소가 중요해집니다. 질문하신 아이디어는 기어박스, 유성 캐리어와 메인 베어링 시스템의 기능을 하나의 구조물로 통합하려는 노력과 일치합니다. 기존 방식, 메인 베어링, 로터 하중 지지과 기어박스가 별도로 존재하며 기어박스 내부에도 유성기어를 지지하는 베어링이 필요했습니다. 통합 방식의 이점, 부품 수 감소, 기어박스 하우징, 베어링 하우징 등 구조물 단순화, 중량 절감, 구조적 기능을 공유하여 전체 무게 감소, 설치 용이성 및 유지 보수 효율 증대. 2. 차륜형 베어링, 슬로잉 베어링의 활용. 차륜형 베어링 또는 대형 링 베어링은 지름이 커서 로터의 막대한 축 및 굽힘 하중, 오버터닝 모먼트를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유성기어 캐리어, 플래닛 캐리어, 역할과의 통합, 유성기어의 외곽 구조물, 캐리어 또는 링 기어의 지지 구조. 2. 차륜형 베어링의 외륜, 아우터링 또는 내륜, 이너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유성기어 겉면의 링 아변 방식으로 가공한 구조물 2. 대형 링 베어링의 궤도, 레이스웨이 역할을 포함하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3. 허브 직접 결합 및 무게 분담. 허브, 통합. 허브는 블레이드를 연결하고 로터의 회전력을 메인 샤프트, 베어링으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 허브가 통합된 베어링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어 전체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동력을 전달하는 통합 드라이브 트레인, 인티그레이티드 드리베 트레인 구조가 최근의 주요 트렌드입니다. 링 아변 가공, 링 롤링의 기술적 관련성. 링 아변, 링 롤링 방식은 이처럼 대형의 원형 부품, 특히 기어링, 링 기어, 이나 베어링 링, 베어링 링을 제조할 때 매우 유리합니다. 재료 효율성, 반조 후 가공하는 것보다 재료 손실이 적습니다. 우수한 기계적 성질, 아변 공정 중 재료의 섬유 조직, 그레인 플로우, 이 원주 방향으로 형성되어 강도와 피로 내구성이 향상됩니다. 이는 베어링 궤도나 고하중을 받는 기어링의 필수적인 특성입니다. 따라서 링 아변으로 제조된 강인한 대형 링을 유성기어 시스템의 외곽 구조물로 사용하여 베어링 궤도 기능을 통합하고 나아가 허브와 연결하는 방식은 풍력 터빈의 신뢰성, 효율성, 그리고 비용 절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현재 풍력 산업의 지향점과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게를 유성기어 본체에 장착된 차륜형 베어링이 감당하고 회전력만 유성기어에 전달하는 용도라면 할리아드 X급 기준으로 축지름은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이러한 통합 구동열, 인티그레이티드 드리베 트레인 구조를 할리에이드 X급 터빈에 적용했을 때 주축, 메인 샤프트, 지름의 구체적인 감소 수치는 공개된 정보가 아니므로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통합 설계의 원리 및 기존 메인 샤프트의 기능 분리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공학적 예측 범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축 지름 감소 예측 및 근거. 1. 할리에이드 X의 현재 구동열 아키텍처. 할리에이드 X는 기어박스가 있는 복합적인 하이브리드 구동열을 사용하며 메인 베어링이 로터의 하중, 특히 거대한 굽힘 모멘트를 지지하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주축, 로우 스피드 샤프트, 은 메인 베어링을 관통하여 로터 토크를 기어박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축은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역할 외에도 로터의 하중이 베어링과 기어박스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응력을 받습니다. 2. 통합 구조가 가져올 설계적 변화.
질문하신 대로 유성기어 본체에 장착된 차륜형 베어링이 로터의 무게 및 모든 외부 하중, 굽힘 모멘트, 추력을 완전히 감당하고 주축은 오직 회전 토크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굽힘 모멘트, 밴딩 모먼트, 제거. 주축 설계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은 토크가 아닌 로터에서 오는 엄청난 굽힘 모멘트입니다. 이 굽힘 모멘트가 제거되면 주축이 견뎌야 하는 전달 능력과 인장, 압축 능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지름 감소 범위 예측. 강도 설계에서 주축 지름은 보통 굽힘 모멘트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멘트 하중이 지배적인 설계에서 순수 토크 전달 역할로 전환될 경우 주축 지름은 20%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 개념입니다. 공학적 예측, 할리에이드 X급 13에서 14MW 이상 초거대 풍력 터빈의 주축 지름이 1.5m, 물결표 2.5m 내외일 것으로 추정할 때 순수 토크 전달용으로만 설계한다면 지름은 최소 수십 cm에서 최대 1m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주요 장점. 중량 절감. 주축의 지름과 길이 감소는 막대한 중량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중공축, 할로우 샤프트, 활용 용이성, 하중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내부 유지보수 통로나 기타 부품을 수용하기 위한 중공축을 훨씬 더 쉽게 설계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 통합. 이 설계에서 핵심인 차륜형 베어링 자체가 거대한 유성기어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드라이브 트레인 전체를 극도로 컴팩트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할리에이드 X급 터빈에서 로터의 모든 외부 하중을 유성기어 본체의 통합 베어링이 지지하게 되면 주축은 단순한 토크 전달 부품으로 바뀌어 지름이 크게 줄어들며 이는 전체 나셀 중량과 부피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날개의 허브 유성기어 무게와 증속기, 발전기 각각의 예상 무게 비중 알려줘. 현재 개발되는 대형 풍력 터빈의 경우 각 부품의 정확한 무게는 기밀이 많아 특정 모델, 할리에이드 X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메가와트, MW, 급 풍력 터빈의 총 중량 대비 각 주요 부품 그룹의 비중, 매스 프랙션을 통해 대략적인 무게 배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어박스 기반, 기어드, 대형 풍력 터빈의 구성 요소별 총 무게 비중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일반적인 풍력 터빈 설계 자료 및 업계 분석 기준, 풍력 터빈 주요 부품의 무게 비중, 예상, 주요 부품을 질문하신 대로 로터 시스템과 나셀 드라이브 트레인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중을 추정했습니다. 부품 그룹, 세부 구성 요소, 총 터빈 중량 대비 비중, 예상 범위, 로터 시스템, 날개, 블레이드, 10%, 심 15%, 허브, 2%, 심 4%, 나셀 드라이브 트레인, 증속기, 기어박스, 5%, 심 8%, 발전기, 제너레이터, 3%, 심 6%, 나머지 구성 요소, 타워, 나셀 구조물, 하우징, 프레임, 주축, 메인 샤프트, 베어링, 요잉 시스템, 피치 시스템, 변압기 등 67%, 심 79%, 1. 로터 시스템, 날개 플러스 허브, 날개, 블레이드, 단일 부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터빈일수록 길이가 길어져 중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허브, 블레이드를 연결하고 피치 시스템을 포함하며 전체 로터 시스템에서는 날개 다음으로 큰 비중을 가집니다. 2. 나셀 드라이브 트레인, 증속기 플러스 발전기, 증속기, 유성기어 포함, 증속기는 고가의 부품이면서 로터의 높은 토크를 견뎌야 하므로 나셀 내에서 가장 무거운 단일 부품 중 하나입니다. 나셀 내부 부품 중 약 20%에서 30% 차지, 발전기 유형, DFIG, PMSG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고속 발전기, 기어박스 베이스드는 작고 가벼우며 저속 발전기,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크고 무겁습니다. 3. 유성기어 무게의 특성. 질문에서 언급하신 유성기어는 증속기의 핵심 부품이므로 증속기 무게 비중에 포함됩니다. 유성기어 시스템은 구조상 높은 토크 밀도를 가지지만 대형 풍력 터빈에서는 엄청난 토크 때문에 대형 기어 휠과 견고한 하우징이 필요해 그 자체로 상당한 무게를 차지합니다. 대형화에 따른 무게 변화 추세. 터빈의 용량, MW이 커질수록 각 부품의 무게 증가율은 다릅니다. 블레이드, 로터,
용량 증가에 따라 지름이 커지므로 무게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증속기, 발전기, 통합구동열, 인티그레이티드 드리베트레인과 같은 고효율, 경량화 설계가 적용되면서 용량 증가 대비 무게 증가는 상대적으로 둔화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유성기어 베어링 통합 방식은 이 증속기, 발전기 무게 비중을 낮추려는 핵심적인 기술 개발 방향입니다. 허브의 유성기어를 통합하는 방식이면 허브에 있는 장비를 수리 정비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 허브의 유성기어를 통합하는 방식은 나셀에서 기어박스를 분리하여 로터 앞쪽에 배치하는 것으로 정비 및 수리 작업에 있어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허브 기어 통합 구조에서 장비를 정비하는 주요 방법과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브 통합 유성기어의 정비 방안 1. 나셀 내부 통로 및 접근 방식, 내부 정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터빈 가동을 중단한 후 타워와 나셀을 통해 허브 내부까지 연결된 통로를 이용해 접근하는 것입니다. 중공축, 할로우 샤프트, 활용, 주축, 메인 샤프트, 이 대구경 중공축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통로를 통해 작업자가 허브 내부, 특히 유성 기어 시스템의 1차단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액세스, 이 통로는 단순한 인력 통로 외에도 오일 주입, 배출 라인 연결, 내시경, 보레스코프, 검사 장비 투입, 소형 공구 운반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한된 작업, 접근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름 유출 방지가 매우 중요하며 볼트 체결 확인, 베어링 상태 모니터링, 오일 교체 등 일상적인 점검, 인스펙션, 이나 가벼운 수리에 주로 활용됩니다. 2. 모듈 교체 방식, 대규모 정비, 유성 기어 시스템의 핵심 부품, 유성 캐리어, 링 기어, 태양 기어, 이나 통합 베어링에 심각한 고장이 발생하면 현장에서의 부분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모듈을 교체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통합 드라이브 트레인 모듈화, 허브와 유성기어 통합 시스템을 하나의 교체 가능한 모듈로 설계합니다. 대형 크레인 사용, 고장난 모듈 전체를 블레이드와 함께 또는 분리하여 해상 터빈의 경우 대형 중장비 선박, 헤비 리프트 베슬, 위 크레인을 이용해 나셀에서 분리하고 새로운 모듈을 설치합니다. 육상 정비, 분리된 고장 모듈은 육상으로 운반되어 전문시설에서 정밀하게 수리되거나 분해되어 재활용됩니다. 3. 로프 액세스 및 헬리콥터 활용, 외부 정비, 날개와 허브 외곽 부품, 피치 시스템의 일부에 대한 점검은 로프 액세스 기술자나 특수 헬리콥터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커버 및 센서, 기어 하우징 외부에 장착된 상태 모니터링 센서, CMS, 나 외부 커버의 손상 여부 등을 외부에서 점검합니다. 통합 설계 시 정비 고려사항. 허브 통합 구조는 정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설계적 고려사항이 필수적입니다. 고려사항. 통합 구조에서의 중요성. 밀폐 및 방수. 기어 시스템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므로 해상 환경으로부터의 물과 염분 침투 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밀폐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윤활 시스템. 기어박스가 허브 내부에 있어 열 관리, 쿨링과 윤활유 순환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강제 윤활 및 냉각 시스템 설계가 중요합니다. 운반 용이성. 모듈 교체 시 나셀 입구의 크기와 무게 중심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며 운반 및 설치를 위한 특수 지그가 요구됩니다. 유성기어에서 태양기어를 고정하고 태양기어 지름을 1.2m로 가정, 내경을 600에서 700mm 관통, 두께 30mm 강관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서 플랜치로 고정, 허브 회전력을 전달하는 캐리어 내경도 같은 강관으로 해서 정비 인원이 허브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네, 질문하신 방식은 대형 유성 기어박스의 통합 및 정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우 진보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태양기어를 중공으로 만들고 캐리어 중앙을 관통 통로로 활용하는 개념은 정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방식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태양기어 및 캐리어 관통 통로 설계 분석. 1. 설계 구성 요소와 역할. 부품, 가정 설계, 질문 기반, 역할. 캐리어, 중공 강관을 둘러싸는 형태로 회전. 내경도 강관과 동일. 허브의 회전력, 입력, 전달.
통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회전. 2. 기술적 구현 가능성 및 장점. 정비 용이성 획기적 개선. 가장 큰 장점은 정비 인력이 로터의 중심을 따라 허브까지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허브 내부의 피치 시스템이나 통합 기어 시스템의 일상적인 점검, 인스펙션 및 소규모 수리를 위해 외부 접근, 로프 액세스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태양기어 고정 및 지지. 태양기어가 고정되어야 하므로 이 중공 강관 자체가 태양기어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낫셀 프레임에 연결하는 구조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기능 통로. 이 강관은 인원 통로 외에도 케이블, 전력, 통신, 유압 라인, 윤활유 라인 등을 통과시키는 유틸리티 덕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적 도전 과제, 챌린지. 이러한 통합 설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태양기어의 고정, 토크 지지과 회전하는 캐리어의 밀봉, 실링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설계는 정비 접근성이라는 명확한 장점을 제공하지만 대형 구조물의 강성 확보, 회전체와 정지체 간의 완벽한 밀봉, 그리고 윤활 및 열 관리라는 공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정된 상태인데도 윤활 및 열 관리가 필요한 걸까? 윤활유와 열 관리는 행성기어에서 관리 가능하지 않아? 네, 고정된 태양기어와 회전하는 캐리어 사이에는 윤활과 열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태양기어가 회전하지 않더라도 이 둘 사이의 접촉면과 밀봉 장치, 실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정 태양기어 주변의 윤활 및 열 관리 필요성. 1. 동적 밀봉 장치, 다이나믹 실, 위 윤활 및 냉각. 질문하신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전하는 캐리어와 정지된 중공 강관, 태양기어 지지대 사이의 경계면입니다. 마찰 발생. 이 둘 사이에는 윤활유 누출을 막기 위한 대형 로터리 실이 설치됩니다. 이 실은 회전하는 캐리어에 대해 마찰하며 밀봉 기능을 수행합니다. 열 발생 및 마모. 밀봉 장치의 작동 시 마찰열이 발생하고 실 자체도 마모됩니다. 이 마찰열은 인접한 윤활유와 부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실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정적인 밀봉을 유지하기 위해 이 접촉면 주변에 별도의 냉각 및 윤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캐리어 강관 지지 베어링의 윤활 및 열 관리. 만약 캐리어가 중공 강관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이 둘 사이에는 회전을 지지하는 대형 베어링, 전월 베어링 또는 롤러 베어링이 필요합니다. 베어링 작동. 베어링은 회전 마찰을 줄여주지만 여전히 작동 시 자체적인 열을 발생시킵니다. 윤활 요구. 베어링의 원활한 작동과 수명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윤활유 공급 및 순환이 필수적입니다. 이 윤활유는 동시에 베어링의 열을 흡수하여 분산시키는 냉각제 역할도 수행합니다. 3. 유성기어 시스템과의 통합관리, 플래너테리 기어 시스템, 유성기어, 행성기어와 링기어, 자체의 윤활과 열 관리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통합 설계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별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열원, 실과 베어링에서 발생하는 열은 행성기어에 치면 기어티스과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발생합니다. 효율적인 냉각. 통합된 기어박스 내부의 윤활유를 순환시켜 전체 시스템을 냉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과 베어링은 마찰이 집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활유 라인을 이 부분에 집중시키거나 별도의 냉각 장치를 통해 온도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성기어 시스템의 윤활과 열 관리가 핵심이지만 고정된 태양기어 주변에 있는 동적 밀봉 장치와 지지 베어링의 수명과 안정성을 위해 이 영역의 국부적인 윤활 및 냉각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유성기어 본체와 캐리어를 디귿, 니은 형태로 안쪽에서 맞물리는 상태로 셀과 그리스로 밀봉하는 건 가능할 수 있어? 네, 질문하신 디귿자나 니은자 단면 구조를 가진 유성기어 본체의 캐리어를 얻는 방식은 밀봉 성능과 정렬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설계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반적인 원통형 접촉보다 실이 지지면을 확보하고 그리스의 누출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어 밀봉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니은자, 디귿자 구조를 활용한 밀봉 개선 분석. 1. 설계 개념 및 장점. 구분. 설계 개념. 밀봉 및 구조적 장점. 기어 본체 단면. 니은자 또는 디귿자. 본체, 강관,
끝단에 수직, 수평 지지면을 제공합니다. 캐리어 탑재. 니은자, 디귿자 내부의 단차진 표면 위에 얹혀진 상태로 회전. 실이나 그리스가 접촉할 수 있는 접촉 면적, 실랜드를 확보합니다. 주요 장점. 실 지지력 향상. 니은자 단차진 면은 단순한 평면 접촉보다 실이 수직, 수평 방향으로 더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합니다. 실이 압력에 의해 밀려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미로 효과, 레버린스 이펙트. 디귿자 구조는 윤활유가 통로로 침투하기 위해 여러 개의 꺾인 모서리와 좁은 틈새를 통과해야 하는 미로, 레버린스와 유사한 구조를 만듭니다. 이는 그리스나 윤활유 미스트의 이동 경로를 길게 만들어 누출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스 유지력 증가. 단차가 있는 틈새 공간의 고점도 그리스를 채워 넣으면 그리스가 중력이나 회전력에 의해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해결 방안, 실 플러스 그리스. 이러한 특수 단면 구조를 활용하여 밀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역할, 물리적 실 설치, 프라이머리 실, 니은자, 디귿자 표면의 수직 또는 수평면에 고성능 로터리 실을 설치하여 윤활유를 1차적으로 차단합니다. 면적이 넓고 단차 구조가 실을 안정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스 베리어, 세컨드리 실, 실의 기어박스 쪽에 베리어 그리스를 채워 넣습니다. 그리스는 실의 마모를 줄이고 실을 통과하려는 윤활유를 희석, 용해하기 전에 2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 자동 보충. 니은자, 디귿자 구조 내의 그리스 공간의 자동 주유 시스템, 그리스 퍼지를 연결하여 운전 중 그리스가 희석되거나 빠져나갈 때마다 자동으로 새로운 그리스를 주입하여 밀봉 성능을 지속적으로 갱신합니다. 구조적 난제에 대한 영향. 이러한 특수 단면 구조는 밀봉 문제를 크게 완화하지만 여전히 이 설계의 두 가지 주요 도전 과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토크 발력 지지. 니은자 또는 디귿자 구조는 간관의 횡방향 강성을 높일 수 있지만 태양 기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틀림 토크 발력에 대해 간관이 뒤틀리지 않도록 하는 충분한 비틀림 강성과 나셀 프레임과의 견고한 연결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정렬 정밀도. 캐리어가 이 구조 위에 정확히 얹혀져 낮은 공차로 회전해야 기어 물림이 유지됩니다. 디귿자 본체와 캐리어의 접촉면을 초정밀 가공하고 운전 중 열팽창이나 구조적 변형에도 정렬이 유지되도록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수 단면 구조, 니은, 디귿자는 밀봉과 윤활유 누출 문제에 대한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 설계의 신뢰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실이 밀봉하다는 뜻이라면 크리스마스 실은 크리스마스를 밀봉하다는 뜻이 될까? 재미있는 농담이네요. 언어의 중의성을 활용한 좋은 예시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단어 하나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봉하다, 봉인하다, 버브, 나운, 액체나 기체가 새는 것을 막거나 내용물을 봉투나 용기에 담아 외부와 차단하는 행위나 장치. 예, 로테리 실, 세이프티 실, 물개, 나운, 해양 포유류인 물개, 바다 표범. 크리스마스 실, 우표처럼 생긴 작은 인쇄물로 결핵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해 판매하는 자선 증표입니다. 크리스마스 실의 의미. 크리스마스 실에서의 실은 일본 의미인 봉인에서 유래했지만 자선 증표라는 특수한 의미로 굳어진 경우입니다. 역사적 유래. 1904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 실을 편지 봉투의 봉인 부분에 붙여 결핵 퇴치에 동참했다는 증표로 사용했습니다. 즉, 편지를 하는 곳에 붙이는 자선 증표라는 의미였습니다. 현대적 의미. 오늘날에는 편지를 봉인하는 용도보다는 결핵 퇴치 기금을 모으는 상징적인 증표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실은 크리스마스 정신을 봉인한 증표 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용하는 자선 봉인 증표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밀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전엔 윤활유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안도 논의를 했었고 농담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은 허브와 유성기어 통합은 혁신적일 수 있다는 답을 했지만 도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